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철홍 교수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부품의 치수, 오차에 따라 조립과 분해의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품의 형상이 뒤틀려 있거나 흔들림 및 자세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밀도가 떨어져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까지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기하공차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제품의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 공차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기제도 교재의 146페이지 기하공차 기호의 종류, 151페이지 기하공차 기호의 해석, 157페이지 기하공차의 도시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공차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전축이나 구멍 등을 제도할 때 원주 흔들림 공차와 온 흔들림 공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둘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 공차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의 개념이 많이 헷갈리죠? 원주 흔들림 공차는 회전하는 축을 고정시킨 후에 축을 1회전 시킨 상태에서 임의 단면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해서 측정한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가장 큰 값이 공차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 흔들림 공차는 회전 축을 고정시킨 후에 축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로 축 표면을 따라서 이동시키면서 측정한 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공차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회전을 할 때 축이 축방향 진동을 일으키면서 축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축 직경이 다른 축의 돌출면이 축방향으로 흔들림을 규제할 때에도 온 흔들림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공차의 기호 및 도시 방법. 네, 기하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마지막으로 흔들림공차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공차는 다시 진직도공차, 평면도공차, 진원도공차, 원통도공차, 선의 윤곽도 공차, 면의 윤곽도 공차로 나누어집니다. 진직도 공차는 기호로 표시할 때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고, 평면도 공차의 기호는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원도 공차는 원이기 때문에 원을 하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통도 공차라는 것은 통이기 때문에 원 좌우에 사선을 각각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의 윤곽도 공차를 표시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호로서 선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면의 윤곽도 공차 기호는 선의 윤곽도 공차에 면을 표시하는 수평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세 공차에는 평행도 공차, 직각도 공차, 경사도 공차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평행도 공차의 기호는 사선을 짧게 2개를 그어줍니다. 직각도 공차의 기호는 수평선에 수직으로 그어줍니다. 경사도 공차는 수평선에 대해서 각도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사선을 그어줍니다. 위치도 공차에는 위치도 공차, 동심도 또는 동축도 공차, 대칭도 공차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치도 공차의 기호는 원호에 열십자 모양의 실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동축도, 동심도 공차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을 두 개로 그려서 표현합니다. 즉, 동심도는 원의 정중앙에 대해서 공차를 지정해 주는 것이며, 동축도 공차라는 것은 원통에 대해서 중심 축선을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해서 표현해 주는 공차가 되겠습니다. 대칭도 공차의 기호는 중앙에 선을 길게 그어주고 위, 아래에 짧은 실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과 온 흔들림 공차가 있습니다. 원주 흔들림 공차의 기호는 화살표를 윗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온 흔들림 공차는 화살표를 밑방향으로 두 개를 그어주고 밑에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주 흔들림 공차와 온 흔들림 공차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흔들림 공차는 이와 같은 회전체 물체가 있으면 좌우를 고정시키고 다이얼 게이지를 임의 지점에 놓고 1회전 시켜서 측정한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흔들림 공차는 회전체를 좌우를 고정시켜 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축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즉 이 회전체가 회전을 할 때 다이얼 게이지를 축선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플랜지와 같이 측면에 대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회전체가 축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면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기하 공차를 지시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하 공차 틀을 지시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하 공차 기호를 기입할 수 있는 틀, 공차를 기입할 수 있는 틀, 그 다음에 데이터 및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값은 진직도에 대한 기호와 공차값만 표기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데이텀, 즉 데이텀 축선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는 데이텀의 문자가 3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A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텀 B, 그 다음에 데이텀 C, 이렇게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차를 표기할 때 치수만 표기한 경우가 있고 치수 앞에 치수 보조 기호를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실 때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하공차 지시 틀을 하는데 구멍이 여러 개가 가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도면을 그릴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멍의 수와 이 지름에 대한 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전체 구멍의 수는 6개 곱하기 한 칸 띄우고 이 구멍에 3mm짜리라는 것을 의미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전체 구멍 수를 표시할 때는 6 곱하기 한 칸 띄우고 치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의 위치를 표시하는, 즉 기하공차 틀을 보시게 되면 위치도 공차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공차에 공차는 0.1, 위치도 공차가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기입이 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할 때에는 사각형의 틀에 치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즉 위치도는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거의 기하공차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0.1mm의 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하 공차를 표시할 때 한 선에 대해서, 즉 한 선에 대해서 두 개의 기하 공차를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텀이 A-B, 즉 공통 데이텀 축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를 데이텀 A-B를 축선으로 해서 이 면에 대한 평행도, 즉 평행도가 0.1mm를 0.0011mm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축선, 기준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표면이 전체 원통 줄내의 0.011mm, 즉 요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원통에 대한 중심. 이와 같은 기하공차의 틀을 지시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형선이 있고 단차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때 외형선의 지시선, 즉 화살표를 표시하고 기하공차 틀을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수선 위에 지시선을 놓고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외형선에서 바로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플랜지의 측면, 이 면에 대한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하공차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면에 대한 것을 치수선 바로 위에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면, 이 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평행도 공차가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치수선의 연장을 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기하공차가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선에서 기하공차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선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하공차를 지시할 때 각각에 대해서 화살표를 표시하여 지시선을 그려주고 교차점에 점을 찍어서 다시 기하공차 틀을 그려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문자를 표시하고 기하공차 틀 위에 각각의 문자를 표시해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차 범위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밑에 원통이 있고 위에 작은 원통이 있습니다. 이 데이텀 기호는 평행도 공차의 공차가 0.008mm이고 데이텀 축선은 바로 밑에 있는 원통의 축이 되겠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도 공차, 즉 위에 파이 6mm짜리 원통의 외곽선에 대한 위쪽의 축선과 아래쪽의 축선, 바로 위에 0.008mm를 떨어져서 선을 그었을 때 이것은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정면도에 표시할 때에는 데이텀 지시기호를 내부 원의 외곽선에 표시해주고 바로 이 내측의 원호의 치수 보조선, 즉 치수선의 연장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측면도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텀을 큰 원통의 아랫면에 데이텀 기호를 표시해 줍니다. 위에는 이 원통에 대해서 축선에 평행하게 하되 파이라는 기호가 생략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라는 기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것은 공차 치수 앞에 치수 보조 기호 파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파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와 같이 파이가 들어갈 경우에는 데이텀 A를 축선으로 하여 이 파이 6mm짜리 원통의 중심선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0.008mm의 원호를 그려서 이 중심선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파이가 있을 때와 파이가 없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면도에 표시할 때 전과 동일하게 다 동일하지만 파이라는 기호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면도에서는 또한 데이텀의 축선을 내부 원호 외형선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파이라는 기호가 더 추가된 사례입니다.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와 기호 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텀 하나를 의미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될 때는 A-B 여러 개를 표기했을 때는 우선순위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텀 기호 틀 안에 A, B 칸이 안 쳐져 있을 경우에는 A를 우선으로 할 수도 있고 B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하 공차 값을 적용하는 범위 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외형선 위에 약간 떨어져서 선을 긋고 데이텀 기호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이 폭에 대해서만 공차 값을 이면과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은 평행도가 0.011mm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차 값을 100분의 0.01이라는 것은 100mm에 대해서 평행도 공차가 0.01, 즉 일부분에 대한 공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체의 공차를 의미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즉 200mm에 대한 공차가 0.0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구멍이 있을 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위치도 공차에 데이텀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A와 B, A가 우선이고 B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해서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사도 공차입니다. 이 수평면에 대해서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이 경사선이 0.01mm의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때 이와 같이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하 공차 기호를 도시할 때는 많은 도면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하 공차 기호 해석이라는 파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진직도 공차입니다. 진직도 공차라는 것은 이 외형선 위에 약 0.1mm 선을 하나 더 그어 놓고 이 외형선이 이 선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름이 들어가 있는, 즉 공차의 앞에 치수보조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치수보조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이 원통에 대한 중심은, 즉 0.08mm의 원이 그려지고 이 축이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면도 공차입니다. 이와 같이 사각 평면이 있으면 이 표면의 선이 0.08mm 위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원도 공차입니다. 이것은 볼 베어링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진원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베어링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즉 이 원에 외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통도 공차입니다. 이 원통도 공차는 전체 이 원통의 표면이 즉 0.1mm의
원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면으로부터 0.1mm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의 윤곽도 공차입니다. 저희들이 전개도를 그릴 때 상당히 중요하죠. 강판을 자를 때 강판 자름의 공차가 0.04mm, 즉 그걸 초과하게 되면 배관에 불량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면의 윤곽도 공차입니다. 이것은 곡면입니다. 그래서 이 곡면이 0.02mm의 곡면이 하나 위에 더 있고 이 안쪽의 것이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행도 공차입니다. 평행도 공차는 데이텀을 A를 축선으로 하여 이 축선을 기준으로 이 중심, 즉 이 중심이 0.03mm의 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사도 공차입니다.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사진 면이 0.08mm 위에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고 이 경사진 면이 0.08m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각도 공차입니다. 데이텀 A에 대해서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원통이 중심이 0.01m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공차입니다. 위치도 공차는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에 의한 점이 0.03m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축도 공차입니다. 동축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 축선에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동심도 공차입니다. 이 원의 정중앙에 공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지름이 0.01mm, 정중앙에서 0.01mm의 지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칭도 공차입니다. 이 대칭도 공차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즉 이면에서 이면까지 0.08mm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 흔들림 공차입니다. 원주 흔들림 공차는 이 원통의 단면, 즉 한 면에 대해서 이 공차가 최대 0.01m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흔들림 공차, 즉 원통 전체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플랜지면, 즉 데이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플랜지가 수평 방향으로 흔들림이 0.01mm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온 흔들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축의 정면도입니다. 모든 치수들이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즉 캠축입니다. 흔들림에 대해서는 원주 흔들림 공차와 온 흔들림 공차 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데이텀 A, B를 축선으로 해서 이 축을 고정시켜 놓고 1회전 시킬 때 다이얼 게이지를 임의 지점에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이 0.009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온 흔들림 공차는 축선 A, B를 축선으로 해서 축을 회전시킬 때 다이얼 게이지가 축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측정한 값이 0.009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온 흔들림 공차는 축선에 대한 것이고 원주 흔들림 공차라는 것은 반지름 방향에 대한 공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평가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하공차의 기호의 종류 중 기하공차와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입니다. 기하공차 기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1번 원 모양을 띈 것은 진원도 공차를 말하며 원통도의 경우 원 모양 양옆으로 평행선으로 그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품의 형상이 뒤틀려 있거나 흔들림 및 자세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밀도가 떨어져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는 표현의 기하공차를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공차 기호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재료의 표시 방법과 배관도시 기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